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저는 삶은 사이다의 최영주입니다. 제가 어떤 표현을 말씀드릴 테니까요. 이 표현들의 공통점은 무엇인지 알아맞혀 보시겠어요? 크다, 작다, 빠르다, 느리다, 높다, 낮다, 많다, 적다, 잘났다, 못났다. 네, 이 표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비교입니다. 예, 비교를 나타내는 표현들이잖아요. 이번 영상 주제가 바로 비교입니다. 네, 참 쉽지 않은 주제인 것 같아요. 특히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이 비교의 문제가 바로 행복의 문제에, 바로 행복에 또 아주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래서 비교에 대한 이야기 잠깐 나눠보려고요. 어떻게 비교 자주 하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비교를 전혀 하지 않는 편이세요? 네, 자주 하지 않는 게 우리 행복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해요. 연구 결과를 실제적으로는요. 그런데 우리가 현대를 살다 보면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미디어나 SNS 아무래도 우리가 자주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일이 자꾸 발생하게 되고, 그때 긍정적인 감정이 느껴지면 괜찮아요. 굉장히 잘 사시네 그러면서 나도 나의 삶을 잘 살아야지 라고, 그리고 나는 어떻게 조금 더 잘 살아볼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면 성장하고 발전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겠지요. 그런데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그때 느껴지는 감정이 부정적이라면, 이제 부정적인 감정을 느꼈을 경우에는 이게 힘든 부분이 있죠.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이 우울, 짜증, 화, 불안, 억울함, 쉽지 않은 감정들이죠. 그리고 열등감, 어떤 분은 열패감, 어떤 분은 자괴감, 여러 가지 감정들을 많이 느끼신다라고 합니다. 어떠세요? 이런 감정들 느껴본 적 있으세요? 누군가 비교했을 때? 네, 이런 걸 보고 심리학적 용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바로 상대적인 박탈감이라고 표현하죠. 상대적 박탈감이죠.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누군가 비교해서 느껴지는 부정적인 감정, 그거를 보고 상대적인 박탈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어른만 느끼는 게 아니라요, 우리 아이들도 이런 감정을 느낄까요? 당연히 느끼죠. 1941년도 연구를 보게 되면 너무 오랜 전 연구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같이 한번 나눠볼게요. 미국 아이오와 대학교 연구팀이 학교를 들어가기 전 아이, 즉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일단 장난감을 주면서 잘 놀으라고 했나 봐요. 그런데 장난감이 조금 문제가 있었네요. 좀 망가진 장난감을 주면서 잘 놀아봐, 즐겁게 놀아볼래? 이렇게 해서 했더니 아이들은 그게 뭐 망가졌나 안 망가졌나 상관없이 본인의 상상력을 최대치로 발휘해서 그 장난감을 가지고 아이들이 너무 즐겁고 행복하게 놀았다고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귀가를 하고 다음 날 또 다시 이 놀이 장소에 온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제 변수가 하나 생긴 거예요. 뭐냐면 유리문을 통해서 옆방 친구들이 뭘 갖고 노는 거를 이 아이들이 보고 말았어요. 보고야 말았네요. 뭘 봤냐면요. 뭘 봤을까요? 아마 아시는 분 계시지요? 망가지지 않은 온전한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고, 신상 장난감을, 신제품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제 그 망가진 장난감을 가지고 그렇게 즐겁고 행복하게 놀았던 아이들의 행동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매우 폭력적으로 바뀌었다고 하고요. 공격적이고 폭력적으로 바뀌고, 그리고 굉장히 막 계속 칭얼대고, 그 다음에 어른들한테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행동들을 많이 했다라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아이들이 그런 행동을 할 때에는 기분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아이들도 옆방 친구들과 비교해서 느껴지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니까 그런 행동들을 막 이렇게 보인 부분들이 있어요. 자,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서 보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오롯이 충만하게 만족하면서 느끼는 게, 그게 행복의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우리가 무엇을 많이 가졌고 새로운 것을 가졌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것 그 자체가 나에게 그냥 만족하다라고 느끼면 그게 나의 행복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아이들 연구 봤으니까 이제는 어른 연구로 넘어가 볼까요? 예, 올림픽 선수들 연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992년도 올림픽 선수들 메달 땄을 때 얼굴 표정 분석한 연구 결과거든요. 올림픽에서 중계방송을 이렇게 했을 때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딴 선수들의 얼굴 표정을 분석한 거예요. 당연히 금메달 딴 선수들의 얼굴은 어쨌겠어요? 그 오랜 시간 동안 이런 표현쓰잖아요. 정말 그 피나는 노력을 해가지고 금메달을 딴 거니까 너무나 그 큰 성취감에 너무나 행복할 거잖아요. 그리고 은메달, 동메달 딴 선수들의 얼굴 표정도 이제 분석해서 봤겠죠. 혹시 은메달 딴 선수들의 얼굴 표정하고요. 그 다음에 동메달을 딴 선수들의 얼굴 표정하고 어느 선수들의 얼굴 표정이 더 행복하게 보였을까요? 네, 바로 동메달입니다. 동메달을 딴 선수들은 어땠겠어요? 비교 대상이 누구예요? 비교 대상이 은메달이 아니에요. 금메달이 아니에요. 이분들의 비교 대상은 누구죠? 메달권 안에 들지 못한 선수들이겠죠. 하마터면 못 딸 뻔했는데 딴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행이다. 다행감과 그리고 감사한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족감도 느끼고요. 그런데 은메달을 딴 선수들은 누구랑 비교를 했을까요? 그 비교 대상이 바로 금메달을 딴 선수들과 비교를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실망감. 그리고 아쉬움이 이 선수들의 마음에서 올라왔을 거고 당연히 그게 얼굴 표정에 드러났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물론 이 연구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상향 비교를 했을 때, 즉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나의 행복에 별로 좋은 영향을 주지 않네? 라고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러면 나보다 못한 사람들 이런 걸 보고 하향 비교라고 하지요. 나보다 못한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그럼 괜찮은 건가? 이런 질문을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향 비교를 하는 경우에도 우리의 행복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입니다. 물론 나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가 많이 가졌고 내가 많이 소유했고 내가 많이 이뤘다라고 하는 측면을 생각하면 나 참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감정을 느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습관적으로 자주 이렇게 하향 비교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의 행복도가 낮아진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네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연구들을 종합해서 보면 결론은 뭐예요? 비교 자체를 하지 않는 게 우리의 행복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려움이 있어요. 나는 비교를 안 하고 싶은데 자동적으로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자꾸 비교가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을 보신 계기로 내가 비교를 어느 정도 하고 있나를 일단 먼저 알아차림 하시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비교하는 그런 마음이 올라왔을 때 잠시 멈춰서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에 쓰는 에너지를 누구 걸로 가져오면 돼요? 나한테 한번 에너지를 가져오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나의 과거, 그리고 나의 현재, 그리고 나의 미래, 즉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 그리고 미래의 나, 시간적인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과거의 나보다 현재의 나는 더 좀 발전했나? 이런 측면에서 한번 비교해보고, 만약에 부족하다 그러면 조금 더 발전해서 미래의 나는 좀 더 잘 발전시켜 나가봐야지, 성장시켜 나가봐야지, 변화시켜 나가봐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데 에너지를 쓴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누구랑요? 나 자신과 비교하는 것, 즉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놓고 비교하는 거를 제안드려 봐요. 그리고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나를 계속 놓은 채로 계속 그럼 비교하지 말아야지 하고 하는 거는 너무 괴로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많이 줄여나가는 거, 특별히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미디어, 그리고 SNS. 네, 그분들의 어떤 최고의 모습, 최상의 경험과 나의 현재의 이런 모습들을 자꾸 비교하는 거는
예전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울 그리고 불안 그리고 자존감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니까요. 그래서 그 시간들을 조금 줄여나갔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도 드려봅니다. 그리고 저는 궁극적으로 이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존재 그 자체는 누구랑 비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지금 한 78억 정도 되나요? 제 수치가 좀 틀릴 수 있어요. 이 77억에서 78억 되는 인구 중에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이 다르다라고 하는 그거를 우리가 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고유한 존재인 나를 누구랑 비교해요? 그래서 비교하지 않는 걸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걸로 우리 그것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재인 나, 특별한 나, 고유한 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영상을 촬영하는 시점은 언제냐면 2021년 12월 초반 지금 시간대입니다. 2021년이 이제 한 달도 남지가 않았네요. 한 달도 남지가 않았네요. 아마 이런 생각하고 계신 분 계실 것 같아요.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나는 참 해놓은 게 하나도 없네? 이런 생각을 혹시 하고 계시나요? 그러시다면 그런 생각 우리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불안과 이 혼란의 시대를 살아내신 것만으로도 이미 정말 대단한 일을 하신 겁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비교해서 내가 이만큼 성취하지 못했고 또 누군가 비교해서 내가 이만큼 갖지 못했다라고 하는 현재의 나를 너무 괴롭히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를 너무 괴롭히지 않고 나의 존재 그 자체를 그냥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요. 고유한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존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보고 나신 다음에요. 꼭 이렇게 해주세요. 저도 할 거예요. 본인의 이름을 부르신 다음에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달콤한 목소리로 본인의 이름을 부르신 다음에요. 올 한 해도 살아내드나 수고했어, 애썼어.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저도 이번 영상 준비하면서요. 저의 또 사랑하는 가족과 이 비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래서요, 이 영상 보시고 난 다음에 또 사랑하는 가족과 또 친구들과도 이 비교의 문제, 우리가 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이 비교의 문제가 우리가 좀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 같아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누는 시간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고 또 우리 가족을 좀 더 이해하게 되는 그런 계기도 됐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화 나눠보시기를 또한 제안드려 봅니다. 자, 이제는 영상을 마쳐보도록 할게요. 비교하지 않고 나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면서요.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번 영상에서 뵐게요.